옆집 김 부장은 퇴직연금으로 매년 1,0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왜 마이너스일까요?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단순히 투자 실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무관심과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1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쩌면 바로 당신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성실하지만 소심한 50대 후반의 이성진 부장.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겁부터 납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 했을 때 온갖 알 수 없는 용어들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잘 모르면 그냥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둬. 그게 제일 안전해. 이 말이 그의 유일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 손해만 안 보면 되지. 그는 그렇게 안도하며 모든 돈을 그곳에 넣어두고 바쁜 일상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 부장의 1,000만 원 수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 것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올랐겠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몇 년 만에 퇴직연금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로그인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0.76%? 최근 한 자산운용사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믿었던 상품이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 무상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가만히 놔뒀을 뿐인데 왜 내 돈이 줄어드는 거지? 10년간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마이너스였다는 통계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안전 제일이 실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동료인 김민준 부장. 그 역시 주식 차트를 볼 줄 아는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지 누가 대신 챙겨주나? 그는 퇴직연금이 DC형으로 전환될 때 귀찮아도 회사가 나눠준 안내 자료를 주말에 딱 하루 시간을 내어 정독했습니다. 그는 디폴트 옵션과 TDF라는 낯선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TDF 상품 설명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 은퇴 시점 즉 타겟 데이트에 맞춰서 알아서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해준다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비행기 자동 운항처럼 안전하게 운행해준다는 거네. 이거 편하겠다. 그는 자신의 은퇴 시점이 10년 정도 남았으니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위험 TDF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3년 디폴트 옵션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이 높았다는 보도처럼 그의 계좌에도 1,200만 원이 넘는 운용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는 우쭐대기보다 조용한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 몇 시간의 관심과 합리적인 선택이 자신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진 부장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디폴트 옵션과 TDF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 운용제도는 쉽게 말해 뷔페에 갔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셰프가 짜놓은 추천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과거 이성진 부장처럼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받고도 어떻게 운용할지 몰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해두니 수익률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두지 말고 미리 정해놓은 추천 코스로라도 투자하세요. 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핵심은 추천 코스에도 채식 코스인 초저위험 상품, 일반 코스인 중위험 상품, 육류 코스인 고위험 상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나 자신의 몫입니다.
자동이라는 말에 속아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는 디폴트 옵션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 요리입니다. TDF 2045처럼 내 은퇴 목표 연도가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 운항 비행기 같습니다. 목적지, 즉 은퇴 시점만 설정하면 젊을 때는 높고 빠르게 날아 수익을 극대화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여 안정적으로 착륙합니다. 김민준 부장처럼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본질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리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이성진 부장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안심했지만 실상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매년 조금씩 뺏기고 있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7%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것은 보장이 아니라 확정된 손실이었습니다. 둘째, 나는 마이너스인데 금융사는 플러스인 수수료의 비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렇게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2023년 한 해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점입니다. 나의 무관심이 나의 노후를 갉아먹고 금융사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셋째, 자동이라는 말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자동 투자 제도가 맞지만 자동 성공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위험 등급의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길이 갈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나도 김민준 부장처럼 될 수 있는 4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회사 담당 부서나 가입금융사 앱을 통해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IRP인지 현재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잠자는 내 돈을 깨워 나에게 맞는 코스를 지정하십시오. 아직도 원리금 보장 상품에 100% 묶여 있다면 즉시 디폴트 옵션 상품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세 미만이라면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위험 이상의 TDF 상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20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건강식단을 짜십시오. 원리금 보장은 매일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밥만 먹고 살 순 없습니다. 수익률이라는 단백질 반찬, 즉 TD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을 최소 30에서 50% 섞어주어야 노후 자산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1년에 단 2번 내 노후 자금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상반기 휴가 계획 짤 때 한 번, 하반기 연말정산 준비할 때 한 번. 딱 2번만이라도 내 퇴직연금 계좌에 접속해 수익률을 확인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간단히 상품 비중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10년 뒤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옆집 김 부장과 나의 차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정보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책임감과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어제의 무관심이 오늘의 마이너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의 관심은 내일의 플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가 파란불일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클릭 한번, 그 작은 관심이 10년 뒤, 20년 뒤 배우자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고 품격 있는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